잿빛 하늘 아래 오래된 아파트의 작은 방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먼지 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활기차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연에게 그 빛은 너무나 멀고 낯선 것이었다. 2년 전 그녀의 삶은 이 도시의 가장 밝은 빛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빛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저명한 과학기술인이자 그녀에게는 세상의 모든 선량함을 담고 있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한순간의 추락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아버지는 자신이 연구하던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누명을 썼고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홀로 세상을 떠났다. 세상은 그를 비난했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는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서연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남겨진 빚과 냉혹한 현실에 맞서야 했다.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라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라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이었다. 그녀는 이 불씨를 연료 삼아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철저하게 침묵하며 증오를 가슴 깊이 묻어두었다. 세상은 그녀를 무시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소녀로 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를 꿰뚫어 보지 못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던 서연은 낡은 서재의 구석에서 덮개가 벗겨진 두꺼운 책을 발견했다. 겉보기엔 그저 고전 소설이었지만 그 안에는 얇은 종이로 된 또 다른 노트가 숨겨져 있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진실을 찾는 자에게 이 노트를 남긴다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노트를 펼치자 그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진행했던 모든 연구 과정과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기록, 그리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대화에 대한 날짜별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 적힌 그녀가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한 이사, 아버지의 가장 신뢰하던 동료였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가속화시킨 장본인이었다. 노트 속에는 한 이사가 아버지의 연구를 몰래 빼돌려 자신의 성과로 둔갑시키려 했던 정황들과 함께 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교묘한 계획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저 정황과 의심만이 가득했다. 이 노트는 서연에게 복수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다. 단순히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녀는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단순한 감정에서 벗어나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요구하는 차가운 이성이 되었다. 그녀는 노트에 적힌 단서들을 분석하며 한 이사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버지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 회사 내에서 빠르게 승진했다. 현재는 CNC 그룹의 고위 임원으로 그룹 회장의 최측근에 속해 있었다. 그의 권력은 굳건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며칠 밤을 새워 인터넷을 뒤지고 인맥을 동원한 끝에 서연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CNC 그룹의 회장이자 한 이사의 상사인 강민 회장이 개인 저택에 새로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공고였다. 공고에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보였다. 한 이사는 강민 회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자주 회장의 저택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회장의 저택은
보안이 삼엄해서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일단 내부에 들어가면 한 이사의 동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비밀들을 캐낼 기회도 생길 수 있었다. 서연은 가사 도우미의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청소, 요리, 정리정돈 등 기본적인 가사 능력은 물론 심지어 외국어 능력과 운전면허 소지 여부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가사 도우미의 조건과는 거리가 멀었고 마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을 찾는 듯 했다. 서연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학력과 경력은 이 일과는 거리가 멀었고 부유한 저택의 가사 도우미는 그녀의 가난한 배경을 감추기 어려운 위치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에 적힌 복잡한 기술 용어들을 이해하고 분석할 만큼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곧 그녀가 어떤 일이든 빠르게 익힐 수 있음을 의미했다. 또한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길러진 인내와 관찰력을 갖추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기술과 지혜를 동원해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학력과 경력을 숨기고 수년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쌓은 실질적인 생활 능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에서 그녀의 지능과 냉철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했다. 그녀의 복수는 철저한 위장과 계획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될 터였다. 면접 당일, 서연은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강민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위압적인 철문과 잘 다듬어진 정원, 그리고 거대한 저택의 모습은 그녀를 압도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목적은 이곳의 화려함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가사 도우미의 눈이 아닌 복수를 꿈꾸는 전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잠입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 면접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다. 서연은 거대한 저택의 응접실에 앉아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날카로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녀를 심사하는 사람은 회장 비서실 소속의 중년 여성과 가정부들을 총괄하는 박 집사였다. 두 사람은 서연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학력과 경력은 이렇다 할 특별함이 없었고 오히려 빈약한 쪽에 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시종일관 침착하고 단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그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짧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제오택은 매우 크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체력이 약해 보입니다만 괜찮겠습니까? 박 집사가 서연의 가녀린 체구를 훑으며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강단이 느껴졌다. 가장 힘든 가사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번에는 비서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았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몸을 쓰는 일보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움 속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일이든 일정한 기준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두 사람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흔히 듣는 뻔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녀는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정신적인 끈기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에게서 평범한 이력서로는 알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힘을 감지했다. 면접은 30분 만에 끝났고 그들의 마지막 말은 예상 밖이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그렇게 서연은 복수를 향한 첫 번째 관문인
저택의 문을 통과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은 박선주라는 가명 아래 철저히 감춰졌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저택의 모든 것을 눈과 귀에 담는 것이었다. 저택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상주하는 가정부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 있었다. 오랫동안 회장 일가를 모셔온 고참그룹, 얼마 전부터 들어와 알력 다툼을 벌이는 중간그룹, 그리고 서연처럼 새로 들어온 초보그룹이었다. 고참들은 서연을 무시했고 중간그룹은 견제했으며 초보그룹은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서연은 그들 중 누구와도 엮이지 않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첫 주 내내 그녀는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해내면서도 끊임없이 저택의 구조와 동선을 파악했다. 복잡한 복도, 수많은 방들, 그리고 회장만이 출입하는 서재와 비밀스러운 공간들. 그녀는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이 거대한 공간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회장실과 서재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손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응접실과 정원, 주방의 동선을 모두 외웠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가사 도우미의 눈이 아니라 잠입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의 눈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회장 강민과 처음으로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소문대로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위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권력의 정점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외로움과孤独을 감지했다. 강민은 항상 홀로 식사를 했고 방대한 저택 안에서도 그의 존재는 고립되어 보였다. 그를 둘러싼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것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으로 쌓아올린 벽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강민의 식사를 담당하는 가정부의 보조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식탁을 세팅하고 음식을 나르는 동안 강민의 표정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식사를 하는 내내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로 음식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부드러워지는 순간이 있었고 그때 그는 특정 음식에 손을 댔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조용히 기록했다. 그녀의 이러한 섬세한 관찰은 며칠 뒤 그에게 미묘한 변화를 불러왔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민은 항상 먹던 메뉴 외에 새로운 반찬에 젓가락을 댔다. 그것은 서연이 오늘 아침 그가 샐러드를 만들던 주방 아주머니에게 잠시 눈을 고정했던 것을 기억하고 직접 요리하여 준비한 것이었다. 강민은 아무 말 없이 그 음식을 맛보았고 잠시 후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칭찬의 제스처였다. 그 작은 제스처는 서연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복수의 길은 험난했다. 한 이사는 예상대로 자주 저택을 드나들었다. 그는 강민 회장과는 달리 늘 과장된 웃음과 화려한 언변을 뽐냈다. 서연은 그가 저택에 올 때마다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다. 한 이사는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강민 회장에게 아부를 떨거나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 바빴다. 서연은 그가 강민 회장에게 보고하는 서류들을 몰래 훔쳐보거나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회장실이나 서재로 자리를 옮겼고 그것은 서연이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구역이었다. 하루는 서연이 응접실 청소를 하던 중 한 이사가 놓고 간 서류철을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서류철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박 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선주 씨, 거기 뭐 하십니까?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서연은 들키지 않기 위해 재빨리 서류철을 제자리에 두고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그 서류철 안에는 분명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서류철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녀는 박 집사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척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평범한 가정부의 것이었지만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은 늘 비밀스럽고 은밀한 장소였다. 서연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을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다. 한 이사가 사용했던 펜의 종류, 그가 마셨던 차의 종류, 그리고 그가 잠시 머뭇거렸던 복도의 특정 장소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한 단서였다. 그녀의 복수라는 거대한 계획은 이렇게 작은 조각들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일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상대방이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승부수라는 것을. 저택의 일상은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돌아갔다. 서연은 그 톱니바퀴의 일부가 되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제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업무는 주로 회장의 개인 공간인 서재와 집무실, 그리고 응접실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다른 가정부들은 그 공간들의 삼엄한 보안과 회장의 까다로운 성격 탓에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서연에게 그곳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금광과 같았다. 그녀는 먼지 한 톨까지 놓치지 않고 닦아냈고 책장에 꽂힌 수많은 책들과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은 완벽하게 정돈되었지만 그 흔적은 미미하여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서연의 남다른 꼼꼼함은 회장 강민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는 워낙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의 개인 공간에 누군가 손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그의 서재는 항상 완벽한 상태를 유지했다. 어질러져 있던 서류들은 그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그가 읽던 책의 책갈피는 그가 접어두었던 페이지에 그대로 꽂혀 있었다.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을 정리한 듯 단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강민은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완벽함이 매일 반복되자 그는 서서히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다. 강민은 다른 가정부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서연이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강민은 서연의 행동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다. 그녀는 절대 먼저 나서지 않았고 항상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가 처리하는 모든 일에는 예리하고 지적인 손길이 느껴졌다. 서연은 강민이 자주 사용하는 펜을 항상 같은 위치, 같은 각도로 놓아두었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차시피 담긴 통을 늘 그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들은 단순히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세했다. 한편 서연은 강민과 한 이사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를 포착했다. 한 이사가 저택을 방문할 때마다 그는 늘 과도한 친근함과 아부로 강민에게 다가섰다. 하지만 강민의 반응은 언제나 차가웠다. 그는 한 이사의 과장된 말들을 조용히 경청했지만 그의 눈빛은 늘 무감정하고 냉철했다. 강민이 한 이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일부러 그들의 주변을 맴돌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목소리를 낮추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연은 그들이 나눈 대화의 단편들을 짜맞춰 한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강민을 속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강민이 서재에서 중요한 투자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한 이사가 급히 전화를 걸어와 보고를 했다. 통화가 끝난 후 강민은 서연에게 다과를 준비해오라 지시했다. 서연이 차를 준비하고 돌아왔을 때 강민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한 이사가 놓고 간 서류철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뛰었지만 들키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차를 내려놓는 척하며 서류철의 가장 윗장을 흐깃 쳐다보았다. 서류의 제목은 제3차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 보고서였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프로젝트였다. 서연은 아버지가 남긴 노트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읽었었다. 보고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빠져 있었고 모든 공이 한 이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분노를 사겼다. 그리고 차를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서류철을 살짝 건드렸다. 서류철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서류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다. 서연은 당황한 척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웠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은 번개처럼 서류의 내용을 스캔했다. 그녀는 그 서류들 중 아버지의 노트에 기록된 것과 일치하는 특정 코드명과 개발 일정을 발견했다. 그것은 한 이사가 아버지의 연구를 도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때 강민이 서재로 돌아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서연은 두려움에 떨며 서류를 주워 담는 척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강민은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다. 서연은 그가 자신에게 의심을 품지 않았기를 바라며 조용히 서재를 나섰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의 노트에는 이제 단순한 관찰 일지 외에 한 이사가 아버지의 연구를 도용한 정황에 대한 첫 번째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 이사가 아버지의 연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식으로 서류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그 서류들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알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러한 은밀한 움직임은 다른 가정부들에게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서연을 자신들의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침묵과 성실함을 이용하려 했다. 그들은 서연에게 자신들의 일을 떠넘기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잔심부름을 시켰다. 서연은 묵묵히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낮잡아 보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평범함이라는 가장 완벽한 위장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지적인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한 이사라는 거대한 상대와 맞서기 위해 먼저 그의 약점과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첫 번째 실마리를 잡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인 뛰어난 지성과 관찰력을 이용해 이 거대한 저택을 그녀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리하게 이 위험한 게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한 이사의 의심은 서서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완벽한 일처리는 평범한 가정부의 솜씨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치밀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지만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늘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눈에 띄는 행동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의심이 비논리적인 망상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한 이사는 자신의 직감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오후 한 이사가 강민 회장을 만나러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응접실 소파에 앉아 비서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일부러 중요 서류처를 테이블 위에 두고 자리를 비웠다. 서연이 차를 가지러 온 것을 확인하고 그는 멀찍이 떨어져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다. 서류철은 CNC그룹 기술 보안 지침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무런 내용도 들어있지 않은 빈 서류였다. 이것은 서연이 서류를 만지는지 혹은 서류의 제목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서연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응접실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을 흐깃보았지만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차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서류철에 손을 대기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일에만 충실했다. 한 이사는 서연의 행동에 실망한 듯 다시 응접실로 돌아와 서류철을 챙겼다. 그는 서연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 서연은 그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놓고 갔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고 그 함정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철저히 평소와 같은 모습만을 보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한 이사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서연의 과거를 파헤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서연의 가족관계와 학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곧 서연의 아버지가 과거 CNC그룹의 연구원이었으며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연이 복수를 위해 이곳에 잠입했을 가능성을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서연이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그저 가난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그녀를 해치울 계획을 세웠다. 그와 동시에 강민은 서연의 남다른 통찰력에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강민은 개인 서재에서 중요한 기술 투자 보고서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파일에는 수십 개의 파일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고 각 파일에는 복잡한 코드명만 적혀 있어 분류하기가 쉽지 않았다. 강민은 이 작업을 비서에게 맡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서연의 놀라운 정리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는 서연에게 이 파일들을 단 한 번의 지시만으로 완벽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폴더 안에 모든 파일을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 주십시오. 다른 파일에는 손대지 말고 이 폴더만 건드리세요. 그리고 이 작업을 1시간 안에 끝내십시오. 강민은 그녀가 1시간 안에 이 복잡한 작업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관찰하기 위해 서재의 한쪽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연은 강민의 지시를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은 번개처럼 스크롤을 내리며 파일의 내용을 훑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아버지의 연구 노트에서 보았던 수많은 기술 용어와 코드명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노트를 통해 이 프로젝트의 흐름과 중요도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파일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강민은 그녀가 단 10분 만에 파일들을 거의 다 분류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파일부터 최종 보고서 파일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 파일과 일반 파일들을 완벽하게 구분해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마지막 파일을 정리하고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분류를 마쳤습니다.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강민은 그녀가 정리한 파일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토록 빠르게 해냈습니까? 이 파일들은 당신이 모를 만한 전문적인 내용들인데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이름과 내용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일종의 게임과 같습니다. 강민은 그녀의 대답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서 단순한 가사 도우미를 넘어선 어떤 특별한 재능을 보았다. 그는 서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단순히 가사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 비서실의 일을 일부 도와주게 될 겁니다. 특히 내 서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관리해 주십시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였다. 이제 그녀는 강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서류들과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한 단계 더 진화했다. 그녀는 이제 한 이사의 약점을 파헤치는 것뿐만 아니라 강민의 신뢰를 이용하여 그의 비밀스러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 이사는 서연의 승진 소식을 듣고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민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서연의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저택에서 내쫓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을 스파이로 몰아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에는 다른 가정부들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서연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했다. 하나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한 이사와의 싸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를 의심하는 이들과의 심리전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이라는 전쟁터에서 오직 그녀의 지혜와 강철 같은 의지만을 믿고 싸워야 했다. 강민 회장의 신뢰를 얻은 서연은 이제 단순한 가정부를 넘어 그의 개인 서재와 집무실의 관리자가 되었다. 그녀의 새로운 임무는 강민이 처리하는 방대한 양의 서류와 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이었다. 이 역할은 그녀에게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이제 그녀는 강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가장 은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서연은 겉으로는 늘처럼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녀의 눈은 매 순간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변했다. 그녀는 강민의 모든 서류와 파일을 꼼꼼히 살폈다. 디지털 파일들을 정리하던 어느 날 서연은 강민의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구형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에서 보았던 프로젝트 파일과 일치하는 이름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폴더를 열면 그녀의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에서 보았던 암호 해독법을 떠올리며 폴더를 열었다. 다행히 암호는 풀렸고 폴더 안에는 오래된 기술 보고서와 데이터들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파일들을 밤낮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노트에 기록된 내용과 이 파일들을 대조하며 한 이사의 조작 흔적을 찾았다. 그녀는 마침내 한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한 이사가 아버지의 연구 결과를 조작하여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미세한 데이터 오류였다. 이 오류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면 알아차리기 힘든 것이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오류만으로는 한 이사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 이 증거는 너무나도 미미했고 그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다. 서연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복수라는 커다란 퍼즐의 첫 조각을 맞췄지만
아직 완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한 이사는 서연이 강민 회장의 신임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불안해했다. 그는 서연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서연을 경계하며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서연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그저 운이 좋고 교묘한 기술을 가진 가난한 가정부로 여겼고 그녀가 자신을 무너뜨릴 만큼의 힘을 가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견고하다고 믿으며 더욱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어느 날 저녁 한 이사는 강민 회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 내내 그는 강민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며 아부를 떨었다. 서연은 식사를 나르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한 이사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와 공모하여 회사의 자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자신의 파트너와 통화를 하며 비밀스러운 거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 A그룹의 최 회장에게 맡기면 돼. 서류는 백야라는 코드명으로 준비했어.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한 이사는 서연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하며 과장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모든 대화를 똑똑히 기억했다. 백야라는 코드명은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녀는 이 정보가 한 이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곧바로 서재로 돌아와 백야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그러나 그녀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 이사는 자신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그러던 중 서연은 강민과 뜻밖의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 강민은 항상 홀로 외롭게 식사를 하거나 서재에 틀어박혀 일만 했다. 그의 삶은 성공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그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죽음 이후 홀로 버텨야 했던 자신의 외로움을 떠올렸다. 그녀는 강민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한편 강민은 서연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고독과 깊은 내면의 슬픔을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서 단순한 가정부를 넘어선 자신과 영혼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발견했다. 어느 날 밤 강민은 서재에서 밤늦도록 일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강민은 차를 마시며 그녀에게 말했다. 왜 이 일을 합니까?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굳이 이 힘든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돈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숨긴 채 가장 현실적인 이유를 댔다. 돈이 전부입니까? 강민이 다시 물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 삶에 다시는 불의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민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돈벌이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깊은 고통과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뜨거운 열정을 보았다. 강민은 그녀의 진실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단순한 직원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힘과 매력에 이끌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복수를 꿈꾸는 한 소녀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서연에게 이 감정은 위험한 독과 같았다. 그녀는 강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의 존재가 자신의 복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복수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한 이사를 무너뜨리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복수와 사랑이라는 두 개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 위험한 게임에 빠져들었다. 서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강민에 대한 감정은 그녀가 스스로 쌓아 올린 견고한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균열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그의 무심한 듯 따뜻한 시선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흔들렸다. 그와의 대화는 늘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서재를 정리하며 그가 읽는 책들과 그가 듣는 음악들을 통해 그의 외로운 내면을 엿보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강인하고 차가운 사업가였지만 속으로는 예술과 인문학을 사랑하는 감성적인 사람이었다. 서연은 그가 오랫동안 짊어져 온 고독의 무게를 느꼈고 그에게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종류의 애틋함을 느꼈다. 강민 역시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았다. 서재에서 서연이 책을 정리하거나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의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능력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겪었던 실패와 성공, 그리고 그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이해하는 듯 했다. 그는 그녀가 던지는 짧은 말 한마디에서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압박감, 그리고 회사의 회장이 되기 위해 겪어야 했던 외로운 싸움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특히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강민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 역시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아버지를 보았고 그녀의 삶은 불신과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민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은 그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삶의 무게와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을 만큼 그녀에게 이끌렸지만 그는 자신이 그녀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그녀의 삶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다. 한편 한 이사는 서연의 존재가 강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서연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서연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녀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사했다. 그는 마침내 한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서연의 가명 박선주의 이름은 존재했지만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는 사망한 사람의 번호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이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한 이사는 서연이 가명을 사용하는 이유가 강민 회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의 고향과 가족관계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과거 CNC 그룹의 연구원이었으며 그가 죽음으로 내몰린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과 관련된 인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이사는 서연이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곳에 잠입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이사는 서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고 교묘한 심리전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그는 강민 회장의 저택에 찾아와 서연이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님, 요즘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남의 집에 몰래 잠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한 이사는 서연을 곁눈질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커피를 내리며 그의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한 이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서연을 향한 경고를 던졌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목적을 숨기고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려고 하죠. 강민은 한 이사의 말이 서연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살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강민은 한 이사의 경박함에 화가 났다. 그는 그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 이사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 가정부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한 이사는 강민의 경고에 움찔했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서연 씨, 아니 서 씨, 당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도,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볼 겁니다. 한 번만 더 선을 넘으면 당신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한 이사는 그녀의 팔을 단단히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힘겹게 벗어나 강민에게로 달려갔다. 강민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다. 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한 이사를 노려보았다. 한 이사,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가정부에게 손대지 마시오.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할 겁니다. 강민은 한 이사에게 경고했고 그는 서연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저택을 떠났다. 서연은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의 신분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복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 이사를 상대로 조용히 정보를 캐낼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에게 노출된 이상 그녀의 삶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이제는 그녀의 목숨을 건 싸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한 이사의 경고는 서연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의 차갑고 비열한 미소는 그녀의 내면에 깊은 공포를 심었다. 이제 그녀의 복수 계획은 더 이상 은밀한 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로 변모했다. 한 이사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언제든 그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를 느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 대신 공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서연의 불안감은 강민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한 이사가 서연에게 속삭였던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에서 깊은 절망을 보았다. 강민은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다. 그는 한 이사의 행동과 서연의 반응이 단순한 직장 내의 알력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민은 자신의 비서에게 은밀히 한 이사의 최근 동향과 서연의 과거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말했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다. 한 이사는 서연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주로 서재와 집무실을 관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기로 계획했다. 그는 회사의 중요한 기밀 서류를 일부러 분실한 것처럼 위장하고 그 서류를 서연의 방에 몰래 숨겨두었다. 그는 자신이 회사를 방문하여 중요한 서류를 들고 왔다가 잃어버린 것처럼 꾸며냈다. 그리고 서연이 그 서류를 훔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한 이사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자신의 수족인 비서에게 서연의 방에 침입하여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서연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그의 방에서 기밀 서류가 발견된다면 그녀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었다. 그날 오후 한 이사는 강민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제 회장님 저택에 놓고 온 기밀 서류가 없어졌습니다. 그 서류는 다음 분기 신사업 계획이 담겨 있는 극비 문서입니다. 강민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다. 그는 한 이사의 과장된 목소리에서 어떤 꿍꿍이를 읽었다. 그는 서연을 믿었지만 동시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은 서둘러 서연을 불렀다. 서선주 씨, 한 이사의 서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한 이사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한 이사님의 서류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강민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었지만 한 이사의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강민은 박 집사에게 서연의 방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박 집사는 회장의 명령에 따라 서연의 방으로 향했고 서연은 꼼짝없이 그녀의 방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녀는 한 이사가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때 강민의 비서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방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이사가 서선주 씨의 과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신분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 CNC 그룹의 연구원이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2년 전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해고된 후 사망했습니다. 강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이 자신에게 말했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보았던 슬픔과 분노의 원인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잠입한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는 한 이사가 서연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서연의 복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강민은 서둘러 박 집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 집사는 서연의 방에서 한 이사가 숨겨둔 서류철을 발견했다. 서류철 안에는 CNC 그룹 기밀 문서라고 적힌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박 집사는 서류철을 들고 강민에게 달려왔다. 회장님, 이 서류를 서선주 씨의 방에서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서류철을 보고 절망했다. 한 이사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은 서류철을 들고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서류철을 훑어보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이 당신이 찾던 것입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강민은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서류철을 그녀에게 건넸다. 당신은 내가 믿었던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못했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강민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강민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서연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보여주었다. 그 파일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내 연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았다. 나는 배신당했다. 이 모든 진실은 강 회장님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강민은 서연의 아버지와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를 보았을 때 한 이사가 그에게 한 모든 보고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용기와 끈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때 한 이사가 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회장님, 서류는 찾았습니까? 혹시 서선주 씨가 가져갔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희 회사의 기술을 빼내려는 산업 스파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강민은 한 이사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한 이사가 서연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한 이사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 이사,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행동을 조사할 겁니다. 당신이 내게 보고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파헤쳐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낼 겁니다. 강민은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믿음과 연민,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강민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잃은 고통을 이해하고 그녀의 복수를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과 아버지가 죽음으로 내몰린 이유, 그리고 그녀가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을 이야기했다. 강민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한 이사가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자 자신의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한 이사를 무너뜨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이 되었다. 한 이사의 함정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서연은 이제 강민과 한 팀이 되어 본격적인 방역에 나섰다. 그들은 먼저 한 이사가 서연의 방에 몰래 숨겨둔 서류철에 주목했다. 강민은 그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IT 보안팀을 동원해 서류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서류는 한 이사의 개인 컴퓨터에서 작성된 후 외부 해킹 툴을 이용해 서연의 방에 있는 서버로 전송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증거는 한 이사가 서연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했다. 강민은 분노했다. 그는 한 이사가 자신의 신임을 배신하고 그의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제공한 아버지의 연구 노트와 강민희 회장의 권한으로 확보한 당시의 프로젝트 서류들을 대조했다.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 이사는 아버지의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일부러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어 회장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전가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이사는 수많은 부하 직원들을 협박하고 뇌물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해왔다. 강민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음모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방심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였다. 서연은 그런 그를 위로했다. 회장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 이사는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하는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서연의 말에 강민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한 이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한 이사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한 이사는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고 있었고 자신의 권력을 과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협박했다. 강민과 서연은 한 이사의 이러한 행동을 역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먼저 한 이사와 공모했던 부하 직원들 중 가장 양심적인 사람을 찾아냈다. 서연은 그에게 한 이사가 그의 죄를 모두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서연은 그에게 강민 회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실을 밝히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 부하 직원은 서연의 진심에 감동했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 이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기록한 비밀 장부를 서연에게 넘겨주었다. 장부에는 한 이사가 뇌물을 주고받은 기록과 그의 모든 범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서연과 강민은 한 이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한 이사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밀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들은 한 이사를 감시하며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한 이사는 서연이 자신의 함정에 빠져 경찰에 끌려갔을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새로운 사업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강민 회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회사 내에 다른 이사들과 공모하여 강민 회장을 해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강민은 한 이사의 계획을 알게 되자 분노했다. 그는 한 이사가 서연의 복수심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한 이사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한 이사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 정의를 실현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 줄 겁니다. 서연은 강민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복수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닌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사랑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로 굳건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날, 강민은 이른 아침부터 서연과 함께 최종 계획을 점검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 이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강민이 자신의 함정에 빠져 이미 무력화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회장 자리를 차지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한 사람은 복수심에 불타는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손을 잡은 동반자였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싸움만이 남았다. 그리고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CNC그룹의 최고 경영진들이 모인 그곳은 한 이사의 승리를 위한 무대로 준비되어 있었다. 한 이사는 자신만만하게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강민 회장이 자신의 함정에 빠져 권력을 잃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님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회장님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CNC그룹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한 이사의 말에 일부 이사들은 동요하는 듯 했다. 그들은 강민 회장의 최근 부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한 이사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한 이사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이사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강민 회장의 약점을 부풀려 보고했고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여 홍보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강민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한 이사, 당신이 말하는 부실 경영은 사실 당신의 비리와 음모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한 이사는 강민의 말에 비웃음을 흘렸다. 회장님,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은 그의 비웃음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준비된 서류처를 열고 한 이사의 범죄를 하나씩 짚어나갔다. 2년 전 당신은 서현 씨의 아버지인 박진우 연구원님을 모함하여 해고되게 만들고 그의 연구 결과를 가로챘습니다. 여기 당신이 조작한 서류와 박 연구원님이 남기신 진짜 연구 노트가 있습니다. 강민은 서현의 아버지가 남긴 연구 노트와 한 이사가 조작한 서류들을 대조하여 보여주었다. 이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한 이사는 당황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다. 그것은 당신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회장님, 당신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강민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당신은 최근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뇌물을 주고받은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강민은 서연이 확보한 비밀 장부를 보여주었다. 장부에는 한 이사가 주고받은 모든 뇌물과 그의 범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한 이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한 이사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 강민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자식, 감히 나를 모함해.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야. 그는 강민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강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 이사를 조용히 밀어내고 말했다. 당신의 범죄는 여기서 끝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다. 그녀는 한 이사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한 이사님, 당신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당신의 개인 컴퓨터에서 작성된 후 저의 방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통해 당신이 저를 모함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연의 말에 이사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이 가난한 가정부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증거를 확보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 이사는 서연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곳에 잠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를 해치웠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자만심이 그녀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한 이사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리고 한 이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한 이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회의실을 떠났다.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오후 경찰이 한 이사를 체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한 이사의 범죄가 모두 드러나자 서연의 아버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언론은 서연의 아버지의 결백을 보도했고 그는 다시 한번 존경받는 과학기술인으로 기억되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강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당신은 이겼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서연은 강민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잃은 고통을 이해하고 그녀의 복수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복수라는 불길한 감정에서 벗어나 이제 사랑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복수라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꽃과 같았다. 한 이사의 체포 소식은 CNC 그룹과 언론계를 강타했다. 온 세상이 그의 비리와 음모,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에게 씌운 억울한 누명에 대해 떠들었다.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서연의 아버지인 박진우 연구원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되었다.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과학기술계의 영웅으로 존경받게 되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신문 한 면에 실린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쏟아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녀의 복수라는 오랜 여정은 끝이 났다. 며칠 후 서연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화려한 저택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이곳은 그녀에게 복수를 위한 임시 거처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민의 세계는 그녀의 세계와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복수를 도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강민은 서연의 행동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이해했지만 그녀를 보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그녀의 깊은 슬픔을 감싸 안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왜 떠나려고 합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저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회장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가난한 가정부일 뿐입니다. 강민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가난한 가정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삶을 바꾼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복수를 도왔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강인함과 진실함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강민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강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했다. 강민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복수라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꽃과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교감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굳건해졌다. 강민은 서연에게 자신의 회사를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녀의 뛰어난 지성과 통찰력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이 기업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민은 그녀를 설득했다. 당신은 한 이사의 모든 음모를 파헤쳤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이 회사의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회사를 투명하고 정의로운 회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연은 강민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CNC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그들은 한 이사가 저질렀던 모든 비리를 바로잡았고 회사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강화했다. 강민은 그녀의 지혜와 통찰력을 존중했고 그녀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했다. 시간이 흘러 CNC 그룹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강민은 서연의 도움으로 회사의 혁신을 이끌었고 서연은 그의 곁에서 그녀의 지성을 발휘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과 함께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되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에필로그. 수년 후 서연과 강민은 작은 정원이 딸린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집은 항상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CNC 그룹의 핵심 임원이자 강민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였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강민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차의 향기는 그들의 집을 가득 채웠다. 강민은 매일 아침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차가운 세상 속에서 혼자였을 겁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복수와 사랑, 그리고 정의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함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완성해 나갔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소설과 같았다. 그리고 그 소설의 끝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다.